뇌물마립간의 통치 말년, 신라 왕실 안팎의 분위기는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외적으로는 고구려의 그늘 속에서 자주권을 시험당했고, 내적으로는 차기 왕위를 둘러싼 귀족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박씨, 석씨, 김씨 가문이 번갈아 왕위를 계승해오던 전통은 어느덧 흔들리고 있었다.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왕위를 누가 잇느냐는 문제가 곧 국가의 중심, 권력 구조를 결정짓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뇌물마립간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김씨 가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귀족 사회 속에 뿌리내려왔는지 보아왔고, 자신의 즉위 또한 단순한 혈통만이 아닌 정치적 연합의 산물임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단순히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을 넘어서 김씨 가문이 신라의 정통 왕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당시 신라 사회는 아직 시족 중심의 연맹왕국 성격을 띠고 있었고, 각 지방의 호족들과 귀족들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되면서도 여전히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 다수는 김씨 가문이 왕위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석씨 가문의 일부 세력은 뇌물 이후 자신들의 가문에서 다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물은 정치적 모험을 감행한다. 그는 신라 최고 의결기구인 귀족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겉으로는 왕권에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국정 방향에 대해 막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뇌물은 이 자리에서 김씨 가문의 지속적 왕위 계승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는 이 결정이 단순한 가문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신라라는 국가 자체의 안정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가 아니다. 외부의 힘 앞에서 우리는 자주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부의 중심이 굳건하면 어떤 외세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 나는 오늘 왕실의 중심을 세우고자 한다. 김씨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왕위를 이어가며 이 나라의 뿌리를 지켜갈 것이다. 뇌물의 단호한 발언은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일부 귀족은 반발했으나 뇌물의 장기적인 국가 안정론과 그의 통치 동안의 공적에 공감한 다수의 귀족은 결국 그의 뜻에 동의했다. 이렇게 하여 김씨 가문이 왕통을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히 후계자 지명을 넘어서 신라의 왕위 계승 규범이 새롭게 자리 잡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후 뇌물은 자신의 아들 복호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는 복호에게 왕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일깨우며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강한 왕은 군사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다. 힘은 칼에서 나오지 않고 신뢰에서 비롯된다. 내가 내 뒤를 이으려 한다면 김씨의 피가 흐른다는 자부심보다도 신라의 백성을 섬긴다는 책임감을 먼저 품어라. 이 유언은 훗날 복호와 그 후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 신라 왕실 내에서는 김씨 혈통의 정통성을 넘어 왕이 지녀야 할 정치 철학의 기초로 전해지게 되었다. 김씨 왕조의 제도화는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왕실 중심의 의례 체계가 정비되었고, 왕족과 귀족을 구분짓는 예법 또한 마련되기 시작했다. 왕의 권위는 신격화되며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졌다. 신라라는 국가의 중심축이 점차 김씨 왕실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백성들 역시 김씨 왕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농민과 장인들 사이에서도 왕의 피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는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레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민심의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한 왕의 유언이 남겨진 시대가 아니었다. 뇌물의 결정은 신라라는 고대 국가가 왕조 국가로 이행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과거 사로국 시절 6마을의 협의체적 구조에서 이제는 중앙 집권 체제를 향해 나아가는 신라의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뇌물마립간은 결국 생을 마감하며 고요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이후 500여 년 넘게 이어질 김씨 왕조의 뿌리가 되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혈통이 아닌 왕조의 정통성과 국가의 중심이라는 개념 그 자체였다. 신라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되물으며 성장하는 왕조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김씨 왕조의 불멸의 씨앗은 그렇게 역사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